안녕하세요. 대신 리뷰하는 대신한 방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5 엣지를 빠르게 공수해 그간 궁금했던 성능 및 발열 그리고 카메라 퀄리티에 대해 빠르게 테스트해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테스트 결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S25 엣지는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됐습니다. 티타늄 실버, 아이스 블루, 제트 블랙까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실버 컬러가 모던하면서 깔끔했는데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158.2mm, 75.6mm, 두께는 5.8mm로 초슬림할 뿐 아니라 중량 역시 163g으로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약 6.6인치 정도로 대화면을 품고 있음에도 이 정도로 슬림하고 초경량 스마트폰을 만나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고 할까요? 실제 현장에서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저울로 측정을 해본 결과 160g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에서 발표한 163g보다 오히려 가볍게 나왔습니다. 이번 스마트폰에 사용된 AP는 갤럭시 S25 시리즈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가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램은 LPDDR5X 12GB로 기본 스펙만 보면 S25 울트라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얇은 스마트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배터리 용량 및 발열 관리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슬림해진 만큼 배터리 용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울트라 모델이 5000mAh를 탑재했다면 엣지는 그보다 적은 3900mAh의 배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발열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배터리 소모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프로세서의 연산 처리 성능을 확인한 긱벤치 6의 경우 멀티코어는 9416점, 싱글코어는 3022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하면 싱글코어는 비슷하지만 멀티코어에서는 약 4.57%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AP의 성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참고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품고 있는 샤오미 15 프로 울트라의 경우 멀티코어 9197점, 싱글코어는 3001점으로 초슬림 갤럭시 S25 엣지의 성능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AI 성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긱벤치 AI를 돌려봤습니다. 단 정밀도는 2723점, 반 정밀도는 2687점, 양저하는 4317점으로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해 근소한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5.8mm로 얇아진 갤럭시 S25 엣지의 프로세서 성능은 두께와 상관없이 울트라급의 준수한 성능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갤럭시 AI 기능을 100% 활용하기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그래서 다양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4K UHD 해상도로 렌더링이 되는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에서는 6158점, 쉐이더와 물리처리 성능을 테스트해 실제 고사양 게임과 같은 부하 구조를 적용하는 스틸노마드 라이트에서는 2327점, 모바일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테스트하는 솔라베이에서는 1866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갤럭시 S25 울트라에서 약 12에서 13% 정도의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뭐랄까 엣지의 성능이 기대보다 높게 나왔다고 할까요? 같은 벤치마크를 테스트해본 샤오미 15 프로 울트라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초슬림 갤럭시 S25 엣지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정도 성능이면 실제 게임 및 다중작업 시 체감하기 어려운 점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단순 벤치마크 성능보다 발열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벤치를 총 20회 돌려 스마트폰의 발열 관리 및 배터리 소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테스트 전 100% 완충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본 결과 최고 점수는 6128점, 최저 점수는 3835점으로 안정성 62.6%를 보여줬습니다. 1회에서 3회까지는 점수 변화가 6000점에서 4400점대까지 떨어지면서 큰 차이를 보였지만 5회 테스트부터는 그래픽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성능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온도는 31도에서 44도로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배터리는 100%에서 시작, 88%에서 벤치마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준수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동일 테스트를 S25 울트라에서 돌렸을 때는 안정성 56.9%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엣지 안정성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베이퍼 챔버가 갤럭시 S25 플러스 모델 대비 10%더 커졌습니다. 다만 실제 테스트와 달리 초슬림 두께 때문으로 손으로 느껴지는 발열감은
상대적으로 엣지에서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결과는 앞서 테스트 결과처럼 준수했습니다. 그럼 카메라는 어떨까요? S25 엣지에서는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상품 페이지에서도 울트라급 카메라 성능이라 나와 있는데요. 실제 동일한 환경에서 2억 화소 카메라를 사용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동급 해상도라 할지라도 결과물에 있어서는 갤럭시 S25 울트라에서 풍성한 컬러감, 더 선명한 이미지, 그리고 노이즈 역시 적었습니다. 물론 빛이 많은 야외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조도에서는 꽤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점은 구매 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과 같은 일반적인 SNS용 업로드에 있어서는 불편 없이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럼 대신단 평가는 어떨까요? 처음 우려했던 것과 달리 발열 제어가 꽤나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대보다 높은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5.8mm 초슬림 163g의 초경량 스마트폰을 그립해보면 사실 다른 폰은 R형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휴대미 그립감이 좋을 뿐 아니라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불쑥 튀어나오는 현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3900mAh의 배터리 용량은 조금 아쉬울 수 있었는데요. 사실 5.8mm의 초슬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것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S25 엣지를 그립해 보신다면 기변하고 싶어진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갤럭시 S25 엣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엣지! 코너 방금이와 유료 구독자노 지원 킹받아 제작됐습니다. 울트라급의 성능을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렇죠. 하지만 요 가볍고 슬림한 거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으니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근데 160만 원 주고 이거 살래? 아니면은 그거 살래? 라고 하면은 나는 이거가 조금 더 그쵸. 개인적으로는 전통 쌈마이 리뷰.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줘도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